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아이폰 13이 새롭게 출시하면서 이 아이폰에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 아이폰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과 설정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제가 알려드린 이 설정 방법들을 다 하셔도 되고 필요하신 만큼만 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터리를 세이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iOS 15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라이브 텍스트입니다. 라이브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해당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복사를 하거나 번역도 해주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켜놓으면 카메라가 상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더 소진이 되겠죠. 현재 한글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고 만약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끄시려면 일단 설정에서 카메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라이브 텍스트 요 토글을 꺼주시면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설정도 건드려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설정에서 아이클라우드로 가주세요. 여기서 아이클라우드 백업으로 가주시고요. 그러면 아래에 셀룰러 환경에서 백업, 이 토글이 켜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켜져 있다면 이 부분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력 소모량도 높습니다. 특히 백업이 셀룰러로 진행이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켜져 있다면 꼭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뮤직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애플이 얼마 전부터 무손실 음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손실이 없는 정말 원음 그대로의 매우 좋은 음악 품질을 들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무손실 음악의 단점 중 하나가 일반 음질보다 용량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에요. 먼저 설정에서 음악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래 오디오 음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무손실 오디오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켜주게 되면 이제는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손실 음원은 용량이 일반 음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만약 셀룰러 스트리밍에서 무손실을 듣게 되면 배터리와 데이터 소모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일반 고품질의 경우는 6MB 정도만 필요한 반면 고해상도 무손실 같은 경우는 거의 24배 정도 큰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셀룰러 상황에서도 무손실로 무조건 들을 거다 이러신 분들은 해놓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이 크게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고품질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좋습니다. 배터리와 데이터도 더 아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리예요. 시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시죠? 이 시리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설정을 통해서 배터리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보시면 맨 위에 시리야 듣기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무슨 말이냐면 시리가 항상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리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항상 반응을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상시 대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은 배터리가 사용되겠죠. 거기에다가 가끔씩 시리 오작동 경험해보신 분들 정말 많죠. 막 부르지 않았는데 막 혼자 대답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글을 꺼준다고 해서 시리를 아예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시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시리를 자주 안 쓰신다면 꺼주시면 배터리에 도움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은 모두 120Hz의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가변 주사율인데요. 보는 컨텐츠에 따라서 10Hz부터 120Hz까지 상황에 맞게 주사율을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고정된 주사율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주사율 변화로 배터리를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120Hz의 고주사율은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는 낮게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저희가 아이폰 13의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번 프로 라인업의 배터리는 완전 미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층 더 배터리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주시고요. 동작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프레임률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토글을 활성화시켜주면 가변 주사율의 최대 주사율이 60Hz까지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면 60Hz로 고정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60Hz 고정이 아니고 60Hz까지의 가변 주사율로 사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기존에 120Hz 가변 주사율만으로도 엄청난 배터리 세이브를 보여줬는데 이걸 60Hz로 바꿔주면 배터리 소모가 좀 더 적어지겠죠. 이번에는 사진 설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설정에서 사진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내려보면 셀룰러 데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셀룰러 데이터와 무제한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대부분 켜져 있을 거예요.
이 토글은 한마디로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자동으로 업로드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것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셀룰러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면 데이터와 배터리 소진도 좀 더 빨라지게 되죠. 특히 이 아래에 있는 무제한 업로드의 경우 내 데이터 제한에 상관없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사진들을 모두 셀룰러로 업로드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비단 배터리 때문만이 아니라 무제한 데이터 요금자가 아닌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분석 및 향상이라는 섹션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애플이나 개발자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는데 애플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굳이 이게 전부 다 켜져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배터리를 소모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두 꺼줍시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주시고요. 가장 위에 두 가지 옵션이 보이죠.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다크 모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크 모드를 이용하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11 같이 LCD 패널이 들어간 제품은 다크 모드를 사용해도 백라이트 전체가 켜지기 때문에 배터리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OLED가 적용된 모델은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를 제법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픽셀을 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 메뉴만 들어와도 기존에 흰색이었던 게 이제는 검은색으로 다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검은색에 해당되는 픽셀이 부분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전력 소모가 더 적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절약에도 도움이 되겠죠. 한편 LCD 디스플레이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검은 부분들도 전부 다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추가로 자동 잠금을 짧게 세팅해 줄수록 배터리도 아낄 수가 있어요. 자동 잠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간으로 세팅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30초는 너무 짧아서 저 같은 경우는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적당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치 서비스를 설정해 줄 거예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위치 서비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길 들어가 보면 내가 설치해 놓은 다양한 앱들의 위치 설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떤 걸 보면 항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항상으로 표시되는 앱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항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배터리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른 설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위치가 필요 없는 앱들은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불필요하게 배터리가 낭비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중요한 팁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회색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시된 앱들이 있죠. 이건 지난 24시간 동안 위치가 사용된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꺼주거나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래에 정확한 위치라는 항목이 아마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기능이 필요한 특정 앱이 아니라면 이 부분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프로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지원받게 된 카메라인데 블랙매직에서 나온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이전에는 포켓 시네마 6K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6K 프로가 나왔어요. 저희도 최근에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여러모로 장점이 좀 많은 카메라더라고요. 일단 최대 6K까지 촬영할 수 있고 기존과 동일하게 캐논 EF 마운트가 있어서 캐논 렌즈와의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프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에는 없던 내장 ND 필터가 탑재가 되었고요. 후면에 달려있는 스크린도 이제는 틸트가 가능해져서 위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래서 촬영할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는 비용 대비 정말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내기 때문에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1인 미디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카메라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내 아이폰의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히 저는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넘어오면서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썼을 때도 배터리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번 13 프로 맥스 정말 미친 성능이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이 배터리 테스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프로 라인업 정말 배터리 성능 미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변 주사율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된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이번 13 라인업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배터리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